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제 올린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지켜야 할 수업 규칙이라든가 뭐 앞으로 나갈 진도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9월 3일 금요일인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 들은 반이 1반, 3반, 5반 이렇게 3개 반이에요. 그래서 1, 3, 5반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1시간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수업을 시작은 할 거예요. 다만 온라인 수업이니까 당연히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대신 오늘 수업에서도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구글 설문지로 퀴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를 풀어서 제출을 해야 출석 인정이 되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1단원이 아니라 2단원, 이 대단원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라는 이 단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페이지는 66, 67쪽이에요. 66, 67쪽 요 파란 페이지를 펴고 자, 이 2단원에서는 한글에 대해서 배우는 문법 단원이에요. 2-1이 한글의 창제 원리고 2-2가 올바른 발음과 표기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 뒷장을 넘겨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68쪽에 있는 단원 열기를 보니까 왜 배울까? 뭘 배울까? 라는 두 가지 문단이 있어요. 먼저 왜 배울까? 자,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선생님 밑줄 그으면 똑같이 밑줄 긋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왜 배울까? 자, 만약 한글이 없다면 우리 문자 생활이 어땠을까? 자, 다른 문자를 빌려 써야 한다면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완전 옛날에 우리 말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말은 했지만 우리 말을 쓸 수 있는, 표기할 수 있는 글자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글을 쓰기는 써야 하니까 우리 글자가 없으면 어떡해? 다른 나라에서 글자를 빌려야겠죠. 그래서 빌려서 쓴 게 바로 중국의 문자, 바로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중국의 그 한자를 빌려서 썼는데 아무래도 어려웠겠지. 너네가 한자 하면은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 한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을 글 속에 온전히 담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만큼 한글이 창제된 거는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소중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불어 우리말과 우리 글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므로 우리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한다. 또 한편 우리말을 발음하고 표기할 때 여러 사람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자, 이런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바른 말글살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이다. 즉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야. 다른 문자를 빌려 써야 한다면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자가 생긴 게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소중한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 다 자기 마음대로 발음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러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정해놓은 우리의 규칙, 요것들을 제대로 알고 잘 지켜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요 두 가지 얘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뭘 배우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탐구해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표기를 바로잡아 보면서 밑줄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태도를 기를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1번 내용을 2-1 단원에서 하는 거고요. 한글의 창제 원리 요 2-1. 자, 그리고 나서 2번 내용을 2-2 올바른 발음과 표기 단원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2-1을 시작할게요. 다시 한 장을 넘겨서 70쪽, 71쪽을 보면은 자, 70쪽 한글의 창제 원리 바로 옆에 71쪽 세종대왕을 만나다 볼게요. 세계에서 훌륭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한글이 왜 우수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세종대왕님이 계신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아요. 세종대왕님께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를 직접 들으면 우리의 한글이 더욱 자랑스러울 거예요. 자, 출발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 밑줄 친 거 요게 2-1에서 너희가 알아야 할 그러니까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을 알면 되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오늘은 아까 말한 한 장이 바로 여기야. 72, 73. 여기 있는 내용만 하면은 끝이 나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서 빨리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면은 일단 먼저 남학생이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저희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600년 정도 후에 미래에서 왔습니다. 한글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세종대왕님께 직접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세종대왕님과 마치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세종대왕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표시하는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1, 2, 3, 4, 5 여기 볼게요. 여기 5번째 여학생의 질문. 자, 그런데 세종대왕님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글자를 만든 건 특별한 경우라고 하던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세종대왕이 한글, 그때 말로는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뭘까? 요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세종대왕의 말씀 봅시다.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한글이라는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만의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너희가 여기서 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이 그거야. 우리 글자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 말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옛날부터 언젠지 모르는 그 옛날부터 우리의 민족들은 지금처럼 말을 해왔어.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온 거야. 이 말을 해온 거야. 그래서 우리 말은 있었는데 이 우리 말을 글로 적을 때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을 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의 문자인 그 한자를 빌려서 썼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 밑줄 칠게요.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지금 우리말도 그렇고 우리말이랑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 어순이라는 거 있지.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순서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뭐 중국어를 배우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당연히 이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 말을 한자로 쓰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특히 요 밑에 보면은 한자는 이 여학생 얘기 다시 볼게요. 여학생 얘기 보면은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르잖아요. 이를 모두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자로 자기 이름 한자로 써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친구가 정말 몇 명 되지 않을 거야. 선생님만 해도 우리가 워낙 일상에서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뭐 서류를 내야 되는데 한자로 이름을 쓰래. 그러면은 막 괜히 당황스럽고 그때마다 가물가물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는 것 자체가 이 한자가 워낙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막 내 눈에는 솔직히 다 똑같이 생긴 그림 같거든. 일종의 그림 같거든. 그림. 그래서 이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문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이 한자로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이 세종대왕의 말씀 다시 볼게요. 여기 중요해.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모두가 막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나왔듯이 누구만 공부를 할 수 있었어? 양반. 그것도 주로 남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반이 아닌 그냥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맨날 그냥 농사만 지어야 돼. 바쁘게 온종일 일을 하느라 한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쓰고 읽을 줄을 몰랐겠지. 글자를 몰랐던 거야. 말만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이 많았다. 여기도 한번 밑줄을 칠게요. 양반이 아니면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았다. 자, 지금 밑줄 치는 부분은 아까 여기 1번 그리고 지금 2번 이 부분들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2번 했는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옆으로 넘어와서 73쪽. 자, 지금 말한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례가 만화로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벌목 금지라고 이제 한자로 팻말을 세워둔 거야. 근데 이 백성은 그걸 읽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나무를 베지 말라는 그 팻말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되는 줄 알고 나무를 벤 거야. 그랬더니 그 관리들이 막 나타나서 벌목 금지라고 팻말을 세워놨는데 나무를 제멋대로 베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하면서 잡아가요.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곤장을 맞고 있지. 그러면서 울고 있어. 억울합니다. 소희는 까막눈이라 무슨 뜻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요 하면서 정말 힘들었겠죠. 이게 방금 세종대왕님이 얘기를 하신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았다.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산 거지. 불쌍했던 거지.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났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세요. 또 글자를 모르니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한 백성도 많았어요. 나는 모든 백성이 책을 읽으면서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고 지혜로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줄 칠게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는 밑줄 치고 아까에 이어서 동그라미 3번을 해둘게요. 그리고 요거 역시 중요한 내용인 것만 기억을 해놓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만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여학생이 또 물어봐요. 그럼 이 세종대왕님의 의견에 이런 우리만의 글자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자는 이런 의견에 신하들도 찬성했나요? 했더니 그렇진 않아요. 신하 중 일부는 중국의 반발을 염려했어요. 자, 여기 밑줄 칠게요.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의견에 한글을 창제하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자는 이 의견에 반대한 이유 첫 번째예요. 반대한 이유 첫 번째. 요것도 다시 동그라미 1번 해놓자. 중국의 반발을 염려했다.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 쓰고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랑 되게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제 우리 거 안 쓰고 니네 걸 뭐 만든다고? 라고 기분 나빠 할까봐.
그거를 신하들이 걱정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백성이 그를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이거는 사실 되게 좀 나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똑똑해지면은 우리가 통치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글자도 모르고 무식한 게 낫다. 요렇게 생각을 한 거야. 좀 나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는 이 생각에 반대를 해. 나는 우리나라를 이루는 바탕은 백성이다. 근본은 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고 지혜로워져야 우리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도 중요해요. 밑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만드셨군요. 자, 이거 얘들아 조금 여백에다가 크게 한번 적어볼까?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이게 한자잖아, 얘들아. 훈자가 그거야. 가르치다 라는 얘기야. 이게 이거 밑에 보일라나 모르겠네. 안 보인다 역시. 잠깐만 지우고 위에다가 적을게요. 위에다 적을게요. 자, 훈자는 가르치다. 가르칠 훈자예요. 자, 그 다음에 민은 너무 잘 알지. 백성민이지, 백성. 자, 즉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백성을 가르치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를 정자. 바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음은 음악할 때, 음치 할 때 소리 음자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서 바른 소리,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될 훈민정음의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님의 마음 덕분에 훈민정음이 탄생한 것이네요. 나뿐만 아니라 정인지, 최항, 신숙주 등을 비롯한 훌륭한 학자들이 함께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백성에게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모두가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서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로 일단 끝이 납니다. 자,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 그때 말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뒤에서는 이제 이 한글의 창제 원리,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직접 얼굴 보고 수업을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 73쪽까지. 말했듯이 72쪽, 73쪽. 오늘은 요 한 장에 있는 내용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아까 얘기 안 한 동그라미만 쳐놓은 1, 2, 3 이런 거 있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까닭 요 1, 2, 3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학교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얼마 안 되니까 잘 머리에 담아두고 내가 잘 배웠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하고 학번 이름 적는 거 까먹지 말고 제대로 적었는지 꼭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어요.